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판교 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인구 감소로 멸망한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예산 심의와 지자체 사업 협의를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저출생 문제 해결의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로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간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며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양육 정책으로는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도입하고 3세부터 5세까지 무상 교육 돌봄을 실현하며 초등학생을 위한 늘봄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가구에 원하는 주택 우선 분양, 추가 청약 기회, 신생아 특별 공급 비율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 시 우대금리를 확대 적용하며 결혼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도 늘릴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긴 호흡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정부는 결혼과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신생아 특례 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9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2명으로 인구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정부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기존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기존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025년 이후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2억 5천만 원으로 완화하며 3년간 시행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기간 중 출산 가구는 자녀 1명당 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게 됩니다. 청약저축, 신규 분양, 전자계약 등에서도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되며 최저금리는 1.2%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결혼에 따른 조세 특례도 확대합니다. 결혼 후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양도소득세는 12억 원까지 비과세합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원 및 고령장기 보유자 세액공제도 최대 80%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시 결혼특별 세액공제도 추진됩니다. 시장은 이 조치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소득 출산자에 대한 저리대출 사각지대를 줄여 신생아 출산자가 저리대출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30대 맞벌이 부부 A씨는 대출 소득 기준 완화는 환영하지만 9억 원 이하 주택 대상이라 외곽 지역이나 소형 평수에 해당된다며 4인 가구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년 전 공직자 배우자가 100만 원 넘는 명품백을 받아도 되는지 묻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단호히 그럴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하면서 공직자의 배우자는 제재 조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많은 질문이 게시판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부인께 300만 원 상당의 전통엿을 선물 드려도 되는지라는 질문이 지난 16일 올라왔습니다. 이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풍자한 질문입니다. 또한 공직자 부인에게 고급 시계를 줘도 되는지와 영부인께 디올백을 선물하고 싶은데 가능한지라는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10일 권익위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한 뒤 이를 조롱하는 질문이 약 200건 가까이 달렸습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민들의 조롱 글이 넘쳐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답을 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질문이 많아 순차적으로 답변하느라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2년 전 권익위는 공직자가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전에는 공직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금품 수수에 엄격했던 권익위가 대통령 배우자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작성자는 청탁금지법이 왜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냐며 계급이 다시 생긴 거냐고 문의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처음 신고했던 참여연대는 사안을 제대로 다시 조사하라며 종결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제재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위법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넘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러시아제 최고급 리무진 아우루스 한 대와 차 세트, 해군 장성의 단검을 선물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19일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다양한 예술품을 선물로 받았다고도 전했습니다. 아우루스는 러시아제 최고급 리무진으로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월에도 김 위원장에게 이 자동차를 선물한 바 있습니다. 아우루스는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며 특히 고급 세단인 아우루스 세나트 리무진은 푸틴 대통령의 의전차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총탄뿐 아니라 폭발물과 수류탄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VR10 등급의 방탄 최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우루스 세나트 모델은 옵션에 따라 러시아 현지에서 원화 약 5억에서 11억 원 사이에 판매됩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금수산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이 아우루스를 번갈아 운전했습니다. 이번에 선물한 자동차의 번호판 숫자도 의미심장합니다. 북한 국기와 함께 7, 27, 1953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는데 이는 1953년 7월 27일을 의미합니다. 1953년 7월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일로 북한에서는 전승절로 선전하며 기념하는 날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차 세트와 단검도 선물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디너 세트와 푸틴 대통령의 이미지가 새겨진 여러 예술 작품을 선물했습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김 위원장이 선물한 것은 좋은 선물이며 푸틴 대통령의 이미지와 연결돼 있다며 이미지에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으며 흉상을 포함해 모두 매우 예술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엔비디아가 3% 이상 급등하며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시총은 3조 3,350억 달러로 시총 4조 달러 돌파도 예상됩니다. 18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3.51% 상승하며 시가총액 3조 3,35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MS는 0.45% 하락한 3조 3,170억 달러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난 12개월 동안 215% 이상, 5년 동안 3,400% 이상 폭등했습니다. 올해 들어 175% 상승했으며 MS는 같은 기간 19% 상승에 그쳤습니다. S&P 500 기술기업에 투자하는 대표 ETF 기술 섹터 SPDR 셀렉트 섹터 펀드가 애플의 비중을 줄이고 엔비디아의 비중을 늘린 영향도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전용 칩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며 월가의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AI 전용 칩을 원하고 있습니다. 웨드부시는 엔비디아가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며 AI 도입이 촉진되고 2025년에는 더 광범위한 AI 랠리가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21일 금요일인 내일은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강원 내륙 및 산지에서 5에서 10mm, 전북 동부와 전남 동부 내륙에서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7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5에서 33도로 예보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